마진율이 45% 정도였고 1,700 정도 나왔고요. 하루에 10분만 이제 들여도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한 번만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공사하지 않아도 되고, 진짜 뭐 가구만 들여서 홈스타일링 정도만 하시면은 바로 오픈이 가능하거든요. 알고리즘 버프를 받아서 한 8,400%까지도 더 높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좀만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와, 집 엄청 이뻐요. 감사합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와, 그래도 인테리어 진짜 잘하셨는데. 네. 우와. 근데 사장님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고양이 밥 주고 있었거든요. 많이 덥지 않으세요? 오늘 많이 덥네요. 네. 그러면은 물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좀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네. 저는 솔복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35살이고요. 에어비앤비 2년 이상 운영하면서 19채까지 늘려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운영했던 노하우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쪽으로 정확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19채라고 했을 때 좀 이게 가능해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활형 숙박으로 시작을 했어요. 개수를 늘려서 매출도 좀 확장을 할 수 있었고, 대부분 외국인 관광 도시민 마법 외도민을 주로 알고 계시는데, 생활형 숙박 생숙이 있다는 걸 알고 이쪽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없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생수형으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네. 알고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 부업을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주말마다 강의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에어비앤비도 듣고 경매, 부동산 여러 개를 듣다가 자본이 많이 없어서 에어비앤비로 시작했다 하고 알아보던 와중에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생활형 숙박 시설이 있다는 걸 듣고 그쪽으로 파면서 공부도 많이 했었거든요. 소자본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이거다 싶어 좀 알아보게 됐었는데요. 당시에 친구가 영종도 놀러 가는데 너무 핫플이다, 호텔도 너무 좋더라 해서 가봤는데 그 건물이 생숙이었던 거예요. 그날 바로 계약해서 다음 주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고르는 노하우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에어비앤비를 하기가 힘든 이유가 매물 구하는 것 때문이에요. 생숙은 되게 찾기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보실까요? 컴퓨터로 보여주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제 작업실로. 네, 알겠습니다. 와, 여기도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네. 많아서 사실 에어비앤비 할 때도 진짜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외도민 할 때 투룸 이쪽에서 이렇게 구하실 텐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분류가 돼 있어요. 여기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오피스텔이랑 생활용 숙박시설이 완전 다른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생숙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검색해보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월세 200에 50, 200에 55, 300에 52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외도민 같은 경우에 투룸 한다고 하면은 보증금 2,000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정말 비싸면 5,000까지도 가는데, 생숙은 원룸에서도 가능하고 서울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낮은 보증금, 초기 자금으로도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시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나가서 가는 길에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울 것 같아서 텀블러에 물 얼려놨거든요. 항상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밖에 나갈 때는 제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목이 진짜 많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송도로 갑니다. 거기 바다 경치가 있어서 좋고 지하철이랑 가까워서 위치는 괜찮은 것 같고요.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뿐만 아니라 9월, 10월에도 예약이 잘 들어온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자 일을 했었고요. 기자요? 네네. 7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새벽 1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수면도 부족하고 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 면역이 완전히 무너져서 한 달 동안 병원을 5군데를 뭐 정형외과, 내과, 비뇨기과 막 이렇게 다닌 적도 있었어요. 몸이 여기저기가 망가져서. 근데 에어비앤비 시작하고 나서 그만두고 지금은 8시간 동안 자고 있죠. 진짜 다행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셨어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루하루 마감을 해야 하니까 그때는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바로 컴퓨터로 가서 회의 준비하고 막 그랬었어요. 빨리 부업 시작해서 일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초기에 자본을 좀 투자를 하셨잖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이거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냥 첫 달부터 괜찮았던 게 한 200 이상 벌었고 순수익은 100만 원 이상 남았었어요. 첫 달부터요? 이게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면은 신규 숙소 알고리즘 버프를 주기 때문에 후기만 좀 잘 받으면은 바로 상단에 위치해서 예약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개씩 추가했으니까 그럼 한 달에 단순 계산하더라도 100만 원씩 느는 거잖아요. 순수익이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자 시작할 때부터 이거 너무 힘든데 싶더라고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게 7년이 지난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제가 금방 그만둘 수 있었는데 저도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어렵지 않을까?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이 조금 늦어졌던 게 약간 후회 아닌 후회로 남고 있습니다. 추가 수익이 생긴 것도 물론 좋았지만은 제가 직장 다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항상 마음이 불안했었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낸 기사를 판단을 받아야 됐으니까 그게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악몽을 꾸거든요. 그때 시절을. 근데 에어비앤비 하면서 정말 하루에 10분만 이제 들여도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에어비앤비 오픈했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가서 한 번씩 인테리어 하고 그거 외에는 여행을 조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여행 다니면서 관리 살짝만 하고 이런 삶이었을까요? 맞아요. 제가 뉴욕에 한 일주일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시차가 12시간, 13시간이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10채 넘게 운영하고 있었을 때였는데도 저는 자동화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나 체크인 안내 같은 거를 다 자동 메시지를 설정을 해놓고 안내를 드리니까 정말 문제없이 호스팅 할 수 있었거든요. 시스템을 초반에 갖춰 놓으면은 진짜 하루에 10분? 정말 이렇게만 투자하셔도 되고 CS가 정말 많이 몰린 날엔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로비에 이렇게 업체명이랑 연락처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법인들은 무조건 호텔 로비에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어야 돼요. 이게 규제가 돼 있어요. 어떤 위탁법인이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호텔 그냥 여기 로비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있어서 계약하려는 사람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좋겠죠? 수수료가 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가야겠다. 보시면은 여기 수영장도 있고 레스토랑이랑 카페도 있어서 여기서 묵으시는 게스트들은 이런 상가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것도 매물 고르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기 건물 안에 부동산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한테 연락하면은 법인 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청소 위탁 맡길 때 이쪽 이용하게 하면은 좀 빠르고 쉽게 세탁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할 때 세탁이랑 건조가 제일 어렵거든요. 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킹하세요?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봐야죠. 고객님들한테 안내하는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 고객님들이 입구가 어디 있는지 막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공용 화장실 위치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온 김에 건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업무 때문에 오셨나요? 여기에 매물이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법인 담당자분 만나서 좀 수수료나 이런 조건들도 들어보고 매물도 한번 보려고 지금 담당자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사장님처럼 첫 달 만에 수익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했을 때 수익을 200만 원 이상 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지역은 인천이라는 좀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면 잘 안 되는 지역에서도 됐기 때문에 어디서든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꼭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비싸거든요. 보증금 2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요. 수익을 회수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이런 곳은 보증금 100에 70, 200에 60, 350 이런 곳은 소자본으로 당장 시작하셔도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좀 매물 찾아보시는 걸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요? 자기 예산을 먼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그 예산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매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잘 되는 입지인지 그거는 따져보셔야 돼요. 서울이 아닌 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입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네. 꿀팁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산을 검색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지역 명소가 떠요. 여기 인기 급상승이 이번에 새로 생긴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찾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인기 있는 지역은 여기 명소를 보시면 해수욕장이 있고 이렇게 지하철이랑 가까운 곳, 공항이랑 가까운 곳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쪽 지역이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곳이다. 그래서 지역 명소 탭을 이용하시면 어느 지역의 입지가 좋은지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생활집값으로 돈을 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돈이 벌리는 구조인가요? 매물이 있는 거를 우선 확인을 하시고, 아까 로비에서 본 것처럼 법인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쪽 매물 운영하고 싶다 해서 법인은 소유주랑 계약을 하면 되고, 저는 이제 법인과 계약을 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운영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숙소 오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수기 좋은 점이 다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도배 장판 공사하지 않아도 되고, 진짜 뭐 가구만 들여서 홈스타일링 정도만 하시면은 바로 오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바로 다음 주에 주말에 가서 하루 만에 다 꾸미고 그 다음날에 오픈했어요. 하루 만에요? 네네. 그래서 원룸이고 TV나 냉장고, 인덕션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금방 쉽게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어떻게 되는지. 지역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만 원에 인테리어비 200만 원 해서 500만 원에 시작을 했어요. 소자본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운영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에어비앤비가 좋은 점이 한 번만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숙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오픈을 해놓고 그다음에 자동화 세팅을 해놓으면은 19채를 운영했을 기준에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자동으로 굴러가면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19채를 하는데 10분이면 된다고요? 하루에? 네, 왜냐면은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소랑 그다음에 손님에게 체크인하는 안내예요. 청소는 청소 업체나 매니저를 고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업체를 고용할 때 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그거는 또 저만의 노하우가 있긴 하거든요. 자동 메시지 설정하는 거는 에어비앤비 앱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체크인 전, 뭐 체크인 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메시지 들어가셔서 빠른 답변 관리, 숙소 호스팅, 만들기 누르면은 예약 직후에 보낼 메시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게스트 이름, 님 안녕하세요. 저희 숙소를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세부 정보 추가해서 체크인 하실 날짜는 며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예약한 게스트 이름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체크인한 날짜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어떤 숙소를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약 전송 시점도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으로 해서 예약이 확정될 때 혹은 체크인, 체크아웃 고른 다음에 예약 확정 직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약 직후, 체크인 전날, 체크인 당일, 체크아웃 당일 이렇게 한 5개, 6개 템플릿 만들어서 자동으로 딱 예약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게스트가 체크인해서 체크아웃 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안내가 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한 번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쭉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한 게 메시지 설정하는 거는 챗 GPT한테 요청하면은 요새는 잘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내 메시지 작성해줘. 이렇게
이름이랑 주소,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 당일에는 이렇게 안내하라. 챗 GPT 활용해서 하시면은 편하게 예약 메시지 템플릿 만들 수 있습니다. 꿀팁입니다. 다 알려드려야죠. 에어비앤비가 그래도 사람이랑 만나는 일이잖아요. 연락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거 있나요? 사람 만날 일은 전혀 없고요. 자동화 메시지를 통해서 다 예약 직후부터 체크인 당일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체크인 하실 수 있고, 스마트 도어락 이용하시면 시간이랑 날짜까지 정해서 비밀번호 설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비밀번호만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드리면 직접 보지 않고 안내도 직접 하지 않고 편하게 응대를 할 수 있고, 가끔 여쭤보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메시지 통해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도어락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 도어락 이용하면 언제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앱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체크인 직후에 나가는 안내 메시지예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내도 이제 체크인 전날에 이렇게 안내문이 쭉 나가게 됩니다. 이것만 안내드리면 제가 되는 거라서. 아, 요것만 그러면 네. 하시는 거예요? 비밀번호만? 비밀번호만 제가 직접 쓰는 거고, 이렇게 가끔 문의가 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주 묻는 문의여서 빠른 답변에 등록하시면은 자동으로 이 답변이 뜨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런 주차장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 문구로 하면 네. 바로 맞아요. 발송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주차 문제라던가 인근의 뭐 맛집 이런 걸 제가 답변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을 때 해당 답변이 이렇게 저한테 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발송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갑니다. 그런 초보자도 이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하시는 게 어떤가? 뷰 좋죠? 네. 저게 인천대교인가요? 네. 저거 제 거보다 한 이렇게 옆으로 더 위치가 더 흡수하실 거예요. 에어컨 청소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3시 반. 이 정도 컨디션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완전 최상이죠. 까진 데 하나 없고. 이거 세팅 된다. 이건 한 70도. 아, 여기 예쁘다. 예쁘죠?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안 드는데요? 네, 이거는 이거 지금 세팅 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뷰 너무 좋다. 네, 센스리는 해드린 거예요. 어때요? 되게 좋아 보여요? 네, 여기가 일단은 2021년에 지어진 거라서 상태가 너무 다 좋아서 인테리어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법인 대표님이 보여주신 거고, 물건 하겠다고 하시면은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를 저한테 이제 계약을 해서 제가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에어비앤비는 제 계정으로 숙소 등록해서 법인에서 영업 신고증 받아서 등록하면 바로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예약률이 40%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수익성은 나온다고 하시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하시면 법인을 고르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런 꿀팁이나 초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물건이 좋다고 해서 덜컥 계약을 해버리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인 수수료가 정말 비싼 데는 50%까지 받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한 달에 2만 원만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매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여기 1월부터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에어비앤비만 찍히는 거라서 이때 8월에 2,600만 원이고, 다른 플랫폼에서 한 1,400 정도 나와서 총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이때는 1,700 정도 나왔고요. 마진율이 45% 정도였고, 비수기 때는 30% 정도 나옵니다. 4천 벌었는데 순수익이 1,700이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엄청 좋은 거죠. 방금 전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이 알고리즘은 제가 19채 운영하면서 하나씩 좀 다 실험을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총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위치, 가격, 퀄리티, 인기도, 이렇게 4가지를 신경 쓰시면 알고리즘 버프를 받아서 상대 내에 위치할 수 있고 조회수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클릭률이나 노출이 되나요? 이것도 숙소마다 다르긴 한데 한 8,400%까지도 더 높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8,400%요? 네네. 그런 꿀팁을 4가지만 알려주신 건가요? 더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4가지이기도 하고요. 여기 신경을 쓰시면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사장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숙이라는 부분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외도민이나 농어촌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자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돈은 월급은 들어오지만은 이게 잠도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이 항상 불안했던 게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를 하시고 부수익을 좀 올리시면서 저처럼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에어비앤비나 그런 쪽으로 궁금하셔서 보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에어비앤비 하면은 불법 아니야? 아니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아?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고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던 건데 항상 아쉬웠던 게 좀만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물을 보러 간 그날 계약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인테리어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날 오픈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되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고민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